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먼저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 인사이드 오늘은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종호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세계는 이미 비대면, 개인화, 파편화되는 그런 디지털 세상 속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우울과 불안, 분노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를 겪어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바꿀 것인가, 고 인사이드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마음을 잘 쓰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덕성여대 심리학과 김종호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인사이드에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께서는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테니스를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도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기술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삶도 일종의 하나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삶의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마음을 찾는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 라이프 멘토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시간, 고인사이드, 김종호 교수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 공부 30분밖에 안 돼서 충분할까 싶습니다만 30분 동안 그래도 마음 공부의 기본에 대해서 혹은 마음 공부를 할 그런 자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능력이다. 네, 행복은 행운과는 다릅니다. 바깥에서 로또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매니지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위해서 MP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MPPT는 마음 챙긴 긍정심리 훈련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죠. 근데 행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행운처럼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성장할 때 지속적이고 온전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적으로 성장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 자기 인식의 능력, 혹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양성하고 이걸 통해서 나라는 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원만하고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인식, 자기 객관화가 될 때 우리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PPT의 간단한 요약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양성하고 행복과 성장의 삶을 산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크게 나누면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로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려나가면서 우리의 욕구, 동기라고도 합니다.
이런 욕구 혹은 동기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성숙해지겠죠. 이걸 좀 더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 MPPT는 한마디로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지식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지구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갖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아바타라고 할까요?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 특히 이 마음이 사실은 몸과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물론 그걸 다루는 게 심리학인데 그중에 우리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걸 짚어보자면 그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기상태 이론, 우리의 스트레스와 웰빙, 우리의 고통과 행복이 우리의 동기, 즉 욕구의 상태라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없다면 우리에게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성주의, 그 내 경험, 고통과 즐거움, 즉 스트레스와 웰빙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그냥 일방적으로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씁니다만 무슨 물건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는. 그래서 우리가 만든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인데 우리 정보처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나를 인식할 수 있겠죠. 이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마음 사이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와 같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마음 기술로서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마음 기술,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 이런 마음 기술을 익히고 늘려나가는 것이, 양성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는 마음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 수행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한마디로 마음을 쉰다, 쉬는 기술입니다. 마음을 쉬는 마음 기술, 명상. 마음 챙김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기술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보기만 하고 쉬기만 하면 안 되지요.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능력, 그런 마음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기술을 긍정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PPT를 통해서 이 마음 기술을 익히는데 마음 기술에는 세 가지가 있다, 크게. 하나는 마음을 쉰다, 명상 수행.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수행. 그리고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 수행.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기상태 이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구, 동기라고도 합니다. 이 심리학은 일반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서 좀 용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동기, 욕구, 꿈, 희망, 그 의도, 욕망,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추구하는 목표 상태가 있고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추동력, 에너지 개념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한마디로 동기 혹은 욕구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와 웰빙은 뭐냐? 동기의 상태다. 욕구의 상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동기가 좌절 혹은 좌절 예상되는 것. 웰빙은 동기가 충족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동기가 없다면, 나에게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는 없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즐거움도 없습니다. 웰빙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죠.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어느 주식을 매입해야 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겠죠. 그런 그 주식 매입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내가 어떤 욕구를, 어떠한 동기를 선택하고 그것에 나의 제한된 수명, 시간, 나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투자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 공부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자는 건데 내 선택을, 내 동기, 내 욕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스트레스와 웰빙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험. 우리의 경험은 크게 나누면 고 아니면 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고등락이고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하고 웰빙은 늘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환경, 안조건과 박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안조건은 내 동기, 욕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 인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서,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감각, 행동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조건과 안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박조건은 이미 내가 구성한 박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이 아는 대한민국, 여러분이 아는 그 무엇도 이미 여러분이 반영된 남편, 아내, 아이, 대한민국 그 무엇 다 여러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박조건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주의를 제 강의에다가 모아야 되지요. 근데 이 주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왼발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왼발이란 말씀 드리기 전에 왼발 느꼈나요? 안 느끼셨을 거예요. 특별히 왼발이 아프거나 아니면 새로 산 신발이 왼쪽이 잘 안 맞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왼발에 주의를 왜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투입하게 되면 나머지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성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선택적 주의를 쓰게 되는데요. 이 선택적 주의가 꼭 현명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기분 일치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일치되는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러한 정보 처리에 그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울할 때는 우울한 정보가 잘 떠오르고 화가 날 때는 화와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기억은 잘 안 떠오를걸요. 여러분을 실망시킨 것, 여러분을 화나게 한 것, 아마 그런 기억들이 솔솔 떠오를 겁니다. 이런 선택적 기억, 기분 일치성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공정한 정보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걸 잘 알고 마음을 다루는 그러한 마음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지식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마음사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남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뭘 바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현명한 선택, 어떤 동기에 내가 초점을 둬야 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사 이론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나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여러 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성적인가요? 외향적인가요? 여러분은 관대한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편협한가요? 여러분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굉장히 관대할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운다면 첫째 아이한테는 매우 엄격할지도 몰라요. 첫째 아이니까. 그런데 그 막내, 둘째한테는 뭐를 해도 안쓰럽고 첫째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마 야단쳤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관대할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여러분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쓰는 내가 달라지죠.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는 결국은 내 안에서 이 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를 키울 것인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나. 그 나 중에 어떤 건강한 나들을 키울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불건강한 나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불건강한 나를 키울지도 모릅니다.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볼 줄 알고 건강한 나를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올바른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마음사회론에서 결국은 우리의 욕구, 생각, 행동 이런 것의 그 독특한 패턴들 이것들이 하나의 인격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들은 마음에 드는 나만 있지 않죠. 굉장히 좀 못난 나도 있고 창피한 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그 나들이 마음사에 어디선가 울고 있거나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사회나 일반 사회나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집단,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를 조화롭게 해나가야 되죠. 그게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 나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수행은 마음사회의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마음지식,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회 이론 이러한 그 마음의 작동의 기초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요. 쉰다, 본다, 쓴다의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이 욕구 생각을 다루는 겁니다. 뭐 쉽게로는 그냥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네, 생각이라고 쓰더라도 그 안에는 이제 욕구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욕구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마치 우리가 고장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와 미래를 점핑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벌어진 일, 끝난 일, 이미 일어난 스트레스를 자꾸 곱씹어요. 그래서 자기를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혹은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점핑하고 사는 거죠.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욕구 생각을 다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마음을 쉰다 그럴 때 더 구체적으로는요. 욕구와 생각을 쉬는 기술입니다. 욕구와 생각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을 때 욕구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파도 타는 모습을 보면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다에서 파도를 멈출 수는 없죠. 그러나 파도 타기를 배울 수는 있겠죠. 우리 삶은 늘 업앤다운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늘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쁜 일 한번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계속 곱씹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후회와 원망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달인이 뭡니까? 어느 한 가지 기술에 반복해서 숙달해서 익숙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경지에 간 거죠. 말하자면 이런 분들은 과거와 미래를 계속해서 붙잡고 놓치지 않고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그러한 기술, 알고 보면 마이너스 기술이죠. 그런 마이너스 기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트레스의 달인은 아니신지요? 그러시다면 그 마이너스 기술을 내려놓고 플러스 기술을 배우는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기술에서 그 쉬는, 욕구 생각을 쉬는 명상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욕구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 마음을, 마음 챙김의 경우에는 욕구 생각만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감정을 포함해서 바라보는 힘입니다. 내 마음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보기 쉽죠. 그것을 내려놓고 본다는 거. 말은 쉽습니다만 실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나를 객관화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를 떨어져 볼 수 있는 힘이고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탈동일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특정한 생각, 특정한 욕구, 또 이 몸에 대해서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고 살지요. 그걸로부터 그 동일시죠. 떨어지는 탈동일시 연습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알게 되죠. 아까 보셨던 명상, 마음 챙긴 긍정심리를 조금 세분해서 표현했습니다. 명상은 크게 나누면은 그 개방형 명상과 집중형 명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긍정심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관법과 행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마음 챙김 보시면은 또 관법이 있죠. 그래서 관법이라는 용어가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법이라고 그럴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관법도 있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보는 관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제가 그 마음 챙김의 관법은 여실관법이라고 했고요. 긍정심리에서 말하는 관법, 이런 것은 그 관자재할 때 자제, 자유자재할 때 자제, 자제롭게 본다고 해서 자제관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비관이라고 할 때 관은 마음 챙김의 관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욕구를 쓰는 겁니다. 이 자비는 굉장히 강력한 긍정심리의 수행법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자기자비, 타인을 향한 타인자비, 그 대상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강력한 욕구입니다.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 동기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랑의 눈으로 대상을 보는 그런 관법입니다. 비우는 그런 수행도 아니고요.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마음 챙김도 아닙니다. 매우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쓰는, 욕구를 쓰는 긍정심리의 수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자비의 수행 말고도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웰빙 인지의 기법도 있습니다. 웰빙 인지의 기법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짓거리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 때문에 고통받습니다만 우리 이재희 또 이열치열 들어보셨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리고 또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마찬가지로 명상이 욕구 생각을 비우는, 쉬는, 멈추는, 내려놓는 기법이라고 하자면은 긍정심리는 이런 욕구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구 생각으로 욕구 생각을 다스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욕구나 생각하고 씨름하기보다는 이것을 다른 건강한 것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기존에는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주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은 긍정심리학은 그거보다는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건강한 욕구, 건강한 동기, 포텐셜러티 이런 것을 개화시키는, 실현시키는, 즉 마이너스를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고 제로 상태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러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긍정심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두게 되면 불건강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겠죠. 불건강한 마음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불건강한 마음과 이전 투구에 빠지게 되고 불건강한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건강한 나들은 위축되지요. 신음합니다. 고통 속에. 남은 시간에는 웰빙 인지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웰빙 인지는 우리 내면의 건강한 생각들을 발굴하고 건강한 생각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재희, 이열치열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받지만
생각을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급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리는 약자인데요.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니야? 이게 더 좋을지도 몰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웬만하면 급여리를 외우십시오. 습관적으로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니야. 이게 더 좋을지도 몰라. 또 배웠다도 있습니다. 배웠다는 특히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할 때 있죠. 네, 그때 그런 반추를 하면서 스스로를 스트레스의 달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배웠다 하십시오. 그 밖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뭘 바래도 좋아요.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때 아, 이게 참 풀리지가 않는 스트레스야. 그럴 때는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뭘 바래? 나는 나에게 뭘 바래? 여러분,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스트레스들에도 특히 스트레스가 좀 크다면 내 안에 어떤 동기, 어떤 욕구가 있길래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걸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알 수 있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긍정심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묵히 생각하는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상기법도 있고 묵상기법도 있죠. 묵묵히 생각해 봅니다. 뭘 바래? 건강한 생각들을 키우고 건강한 욕구들을 키우는 긍정심리의 기술, 이런 긍정심리의 기술을 키우는 긍정심리 수행에도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갖출 때 우리가 좀 더 만족스럽고 또 우리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지속 가능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 초기에 박사님께서 마음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밖에서 듣다 보니까 마음 기술이 아니라 마음 백신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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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로나 백신만 맞을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코로나 시대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정 심리와 같은 이 마음의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훌륭한 듭니다. 비유십니다. 예. 네. 함께 하시는 분들께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 좀 질문 받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을 나쁜 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 교수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어떤 동기를 추구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동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내 안에. 그리고 그 동기를 조화롭게 맥락에 따라서 맞춰 하는 거죠.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질문자께 제가 다시 질문을 거꾸로 드린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떤 사람한테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싫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래를 어디서 부르느냐. 노래 부르기 좋고 노래방 가서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는 건 좋죠. 근데 도서관에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부르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데 내 안에 다른 욕구들은 힘들어. 내가 취직하겠다고 막 열심히 공부해, 열 몇 시간 공부해.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 얘네들이 시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욕구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 안에 여러 욕구들과 조화를 갖지 못한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훌륭한 정치가가 국가를 잘 경영하듯이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사회를 잘 경영해야겠죠. 부처님께서도 일방적인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는
거리를 두셨죠. 그게 이제 네. 바로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욕망에 대한 생각도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 그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행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쉰다는 말을 요즘은 참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마음을 쉬는 것이 명상이라고 하셨고요. 네. 명상은 또 욕구, 생각을 쉬는 기술을 또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생각만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또 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구체적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마음을 쉬는 거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너무 마음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잘 쓰지를 못해요. 비유를 드리자면은 저울이 있으면은 0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요. 그리고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 50kg, 뭐 90kg 지어 놓으니까 이제는 이 저울이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내려놔도 눈금이 0으로 못 가. 이 정도 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을 할 땐 열심히 일해야죠. 이 저울이 무게를 잴 때는 무게를 재고 잰 다음에는 딱 내려놓고 다시 0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0점으로 가는 훈련 중에 명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상은 그럼 욕구 생각을 쉬는 건데 어떻게 쉬느냐? 생각은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30초만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더라면은 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루 종일. 근데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무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이 자꾸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데 어떻게 쉬느냐? 더군다나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고 어떻게 하느냐? 슬쩍 감각의 문을 여십시오. 감각. 지금 선생님 계신 곳을 느껴보세요. 어떤 색깔들이 보이나요? 초록 있습니까? 여기 시청하시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색도 있나요? 모양들. 동그라미도 있나요? 네모, 큰 네모, 작은 네모.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감각의 주위를 슬쩍 열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마음 사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마음 사회에 감각이 쓱 들어오면요. 욕구 생각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구 생각이 내려놔집니다. 욕구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면은 더 강해지지만 슬쩍 감각의 문을 열면 너무 그렇다고 감각을 이렇게 뭐 지나치게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슬쩍 감각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감각을 잘 느껴보세요. 이를 닦을 땐 이 닦는 감각, 걸을 때는 걷는 감각, 밖에 산책 나갔을 때는 그 지금의 실록, 새소리, 물소리, 그러한 그 감각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각에 깨어있게 되면 우리 욕구 생각은 잦아들게 되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요하게 명상을 통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심리의 기법이죠. 웰빙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뭐를 좋아할까요?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걷기요. 걷기요. 좋습니다. 그러면 걷기 자체는 명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운동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걷기 혹은 어떤 취미 활동 있으신가요? 네, 캘리그라피를 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캘리그래프에 전념하실 때 잡생각 없으시죠? 네, 네, 그때 좋은 쉼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욕구 생각을 쉬는 것만이 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건강한 욕구를 씀으로써 우리가 잡생각, 나를 괴롭히는 욕구 이것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우리 욕구 생각,
우리의 불건강한 욕구 생각을 내려놓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건강한 욕구 생각을 통해서 이 불건강한 욕구 생각을 휘젓고 다니는 게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그러한 그 건강한 욕구 생각을 쓰실 때 또한 적극적인 휴식, 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영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긍정심리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긍정사고라는 명분 아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과 자기 주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세간에서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긍정심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거기서도 우리가 건강한 부분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수행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쉰다 명상 수행, 본다 마음챙김 수행, 쓴다 긍정심리 수행, 이 3박자 수행이 조화롭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마음챙김 훈련은 중요합니다. 마음챙김 훈련은 무엇보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지요. 그런 훈련과 함께 내 안에 건강한 욕구들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고요. 또 내 안에 그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도 볼 줄 알고 밝은 모습도 볼 줄 알면서 어두운 모습을 품어 안고 밝은 모습을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설사 어두운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에 밝은 나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만이 사회로 돼 있지 않다. 내 마음도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지만 내가 만나는 저 사람도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까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부정적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여전히 그 사람 속에는 건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밝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내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일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데 건강한 나들을 양성하려고 하고 또한 나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 속에 건강한 나가 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어느 만큼은 내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는 행동에 따라서 상대방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나를 사용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나를 쓸 때 상대방의 건강한 나들이 마음 사회로 무대로 나올 수 있는가를 잘 보시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서로가 건강한 나를 성장시켜 나가면서 그 온전한 행복을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긍정심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정신승리라고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뇌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바대로 그냥 생각하려고 하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긍정심리 이 수행은 그런 식의 수행이 아니라 마음속의 어떤 건강함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가 어느 만큼은 긍정적 기능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만큼이 건강한 정신승리고 어느 부분은 체념이거나 혹은 그러한 그 부정적인 정신승리인가를 구분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나의 가능한 건강한 부분을 살려나가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선택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정신승리는 아닐 겁니다. 네. 저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다다라야 될 어떤 목표라고 그럴까요? 뭐 불교에서 이제 흔히 뭐 깨달음 혹은 뭐 이제 부처가 되는 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마음 공부의 목표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 컴퓨터 게임 즐기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게임이 쉬우면은 안 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적들도 나와요. 뭐 몬스터도 나오고요. 또 던전에도 갇히고요. 뭐 그거 속에서
풀어내는 과정에서 기술치가 늘고 그 실력이 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깨가는 그 즐거움, 그 기술이 또 형성되고요. 그 즐거움을 누리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 뭐 진지한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만 너무 진지하지만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마음 수행, 마음 공부 무림이라고 비유하자면 네. 무림의 최고수는 아마 관자재, 네. 관자재의 존재. 우리 왜 관자재 보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관세음 보살의 또 다른 이름인데 관을 자유자재로 쓰는 분이란 뜻이죠. 네. 만약에 마음 공부 무림의 최고수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느 때나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분이죠. 설사 상대가 분노의 마음을 써도 내가 똑같이 분노의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자비의 마음을 쓸 수 있다면 그때도 화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관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고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 공부에 최고수가 있다면 아마 그런 관자재의 경지인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작하기 어렵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내 삶이 좀 만족스럽고 그전보다는 옆에 사람들하고 좀 걸리는 게 좀 줄어들고 이렇게 삶이 좀 뭔가 배워가면서도 만족스러운 게 늘어나는 이제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스토이크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이 만족스럽고 배우는 게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온라인 강의 강연을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강연도 좋아하지만 네. 주고받는 걸 더 좋아해요. 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질의응답을 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오늘 고인사이드가 이렇게 그 질의응답 시간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다른 강연보다 많이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종호 교수의 강연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기술은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내 마음만 잘 다독이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처럼 우리도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김종호 교수의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편 이것으로 모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